자, 저는 이 한나라의 지도자를 지낸 사람이면요, 이 흥할 때도 그 영광을 누려야 되지만 망할 때도 솔직히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흥할 때 영광만 다 바라고 망할 때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한 나라가 망했어요. 옛날에 왕조시대라고 봅시다. 왕이 나라를 망쳐 먹었으면 그 왕이 나라를 망쳐 먹은데 왕조가 바뀌어서 새로운 사람이 와서 왕조를 찬탈했어요. 그럼 왕조 찬탈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예? 찬탈한 놈한테 너 왜 왕조를 찬탈했냐고 욕을 하는 게 맞습니까? 왕조를 뺏긴 사람한테 왜 멍청해서 뺏겼냐고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한국의 지금 보수의 전직 대통령 두 사람과 보수 진영에 엄청난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세월 좋을 때 온갖 고위직들을 누리고 온갖 명예직들을 누리고 돌아가면서 해전문으로 여기저기 자리를 다 거치면서 호의호식하면서 그들의 집엔 재산을 축적하고 자녀들은 해외 유학을 보내고 강남에 오렌지족으로 살게 만들고 자손 대대로 먹을 재산을 축적하면서 살은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나라가 뺏겼어요. 자, 정말 족보가 뭔지 모를 사람들한테 나라를 눈 뜨고 뺏겼습니다. 그런데 뺏겼는데 한번 봅시다. 그 뺏긴 부분을 되찾아라고 서민들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떠들고요. 그 나라가 뺏길 때 그 대대로 내려온 나라에서 온갖 녹과 금과 비단과 보석을 차지하고 온갖 직위를 다 누리던 사람들은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때도 뭐 빠듯하게 살던 백성들이 지금도 나라를 되찾자 하고 길거리로 헤매고 다니는 이게 옳은 건가 하는 겁니다. 옛날에 춘추 전국시대에도 나라가 뺏기면 자결도 하고 와신상담이라는 말이 나오듯이 지도청이 진짜 썰개를 먹으면서 장작더미 위에서 몇 년을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썰개 한번 먹어보세요. 먹을 만한가? 자, 일본의 각종 사무라이 소설이나 일본의 현대 역사에서 보더라도 심지어 아베 신조 지금 사학 스캔들 관련해서 담당 실무 공무원 책임자가 자살해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라는 어찌하여 전직 대통령들이 전부 국민 앞에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어제 MB에 무슨 옥중 페이스북 내용을 보면서요. MB가 자기 죄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을 하기 전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MB가 깜빵 가기 전에 MB는 알고 있다. 뭘 알고 있냐? 2008년 2월과 2007년 11월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하던 BBK 특별수사본부 발표와 그 다음에 MB 인수위 시절에 하던 정호영 특검 발표에서는 BBK 다 김경준 거고 다스는 MB하고 상관도 없고 무죄라고 해놓고 이제는 유죄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남이 아니라 MB가 제일 많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수사하기로 말하면 범죄가 저질러진 직후인 2007년, 2008년이 수사하기가 좋고 또 문제를 제기하던 김경준이 있고 대선이 엮여 있어 이해관계자가 있던 그때가 훨씬 진실에 접근하기가 쉬웠지 십몇 년쯤 지나서 증거도 인멸되고 어쩐 지금이 더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MB가 다 무죄다 나왔다가 이제는 유죄다 될 때 그때는 왜 무죄다라고 됐느냐? 그때 누가 대통령이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밑에 검찰이 지금 수사를 했던 겁니다. 정권 말이라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다고요. 무슨 개 같은 소리를 합니까?
대통령 물러나기 전까지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MB 국정원장으로 갔지 않습니까? 어떻게 정권이 바뀌어서 좌파 정권에서 우파 정권이 됐는데 법무부 장관이 국정원장으로 가요. 그 내역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충분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내 살려주라, 내 잘못한 거 없다라고 이런 식으로 페이스북에 무슨 무술 옥사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무술이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어요. 솔직히 정치판은 다 개판이고, 예? 한국의 좌우도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2010년에 전직 대통령 자살을 둘러싼 배경에 대해서도 아는 거 다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요, 내 한 몸 여기에 가도 대한민국의 정치판에 누가 누구를 죽이고 어떻게 할 만한 도덕성 가진 놈 하나도 없다. 나는 갈게. 다 썩었으니 모두 썩은 놈들 다 가자. 이래 나와야지요. 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읽어보면 전부 자기 변명하는 내용만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왜 국민 앞에 변명해요? 법원 가서 하세요. 법원 가서. 예? 검찰 가서 이야기를 하라고. 이런 걸 한면에 써주는 대한민국 언론들도 솔직히 말하면 썩은 놈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자기를 목표로 해서 조졌다고 타겟을 하고 주변을 100명도 더 틀었다. 그래서 전직 자기 정부에서 일했던 주요 인물들을 다 구속시키는데 이게 이명박을 넘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와해시키려고 이런다. 이게 결론이다. 천안함까지 이야기를 했다. 국정원 특활비 문제, 업무상 필요해서 했다면 별 문제 없다. 다스 소유권은 내게 아니다. 삼성 소송 대납도 사실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은 자기 빠져나가기 위해서 공연히 자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들먹이지 말라는 겁니다. 비겁하니까요. 진짜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할 소리 다 까고, 나는 문제가 좀 있는 사람이지만은 내 혼자 이런 게 아니라 진보 정권이라는 사람들도 내하고 딜 쳤다. 다 까세요. 예? 그 뒤에 내가 알고 있는 그 좌파 정권의 위선은 이거다고 아는 거 다 까세요. 2012년에 당신하고 가까운 사람이 왜 문재인 캠프로 많이 몰려갔는가도 다 까라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110억 뇌물에 349억 횡령 등 16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 이 마당에 기껏 하는 소리가 나를 10개월 이상 수사했다. 임기 중 어떤 대기업 총수도 독대한 적이 없다. 보고를 받거나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서 지시를 한 적도 없다. 다스는 내게 아니다. 다스 소송비 대납에 대해서도 나는 모른다라고 짜맞추기 수사다. 초법적 신상 들기다. 이런 이야기만 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와중에도 자기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재판 결과요. 내가 볼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징역 30년 나올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액수로 한번 봐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이라는 혐의 부분이 있지만은 그 뇌물이 실행되거나 본인이 돈을 받거나 이런 이 수혜자가 직접적으로 되었다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전 대통령은 또 종류가 다르다니까요. 전부 자기가 이해관계의 당사자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앞으로 추가로 더 새로 생길 일들이 제가 볼 때 얼마가 될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이 몇 년 갈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근데 기껏 하는 이야기가 이 정도인가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 전 대통령의 문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요, 안보에서 온갖 이야기가 다 벌어져도 전직 이 보수 정권에서 돌아가면서 이것저것 다 해먹은 원로라는 사람이 목소리 한번 내는 것을 보셨습니까? 전직 국방부 장관이 한 번쯤 들고 박는 것을 보셨습니까? 예?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정권이 벌이고 있는 온갖 행태에 대해서 지금 한국당의 현직 중진 정치인들이 정말 기자회견을 한번 해서 이거 너거 해도 너무하다.
너들 이따위로 하면 나중에 죽는다고 말 한마디 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전부 그냥 이 정권이 겁이 나서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근데 저는요,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예? 세상이 좋아서 귀족일수록 사회적 실천을 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세상이 좋지 않거나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귀족이 가져야 될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미국 남북 전쟁에서요, 왜 남군이 짓는 줄 압니까? 처음엔 기세도 좀 있었는데요. 그 남군의 핵심이 뭔가 하면 대농장을 가지고 흑인들 수십 명, 수백 명을 거느린 부자들이 핵심인데, 이 작자들이 나중에요, 남북 전쟁에 전사자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때만 해도 전쟁이면 돌격 앞으로 해서 한번 쏘면 닦아갖고 또 쏴야 되는 이런 총을 들고 그냥 줄 서서 앞으로 가다가 상대방이 쏘면 우두두 맞아 죽고, 또 저 상대방이 쏘고 난 뒤에 소지하는 동안에 또 쏘고, 이런 미친 전쟁을 했던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남부에 흑인 대농장을 경영하던 사람 상당수는 흑인이 20명이 되면 군대를 빼준다라는 이런 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빈농의 집들만 징발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 남부에서 처음에는 한마디로 애국심에서 싸웠던 사람들이 나중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정말로 이 진짜 생양아치 정권이다. 우리가 왜 다 죽냐? 돈 있는 놈은 오지도 않고 그놈들은 우리가 피 흘려서 지켜낸 이 자유를 가지고 그들이 돈 벌면서 자식들과 대대로 잘 먹고 잘 살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흔히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야기를 할 때 이 프랑스, 영국 도브 해협에 칼레라는 도시가 있지요. 당시 영국군이 덮쳐서 이 마을을 다 없애버리려는데 주변에 말리니까 6명만 죽이겠다 하니까 마을의 지도층 6명이 우리가 죽겠다 하고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 칼레에 가면 동상이 있잖아요. 자, 그것뿐입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은 2차 대전 때 군에 자동차 정비를 했습니다. 나중에 여왕 될 사람이 군에 가서 자동차 정비를 했고요. 1, 2차 세계대전에는 영국 고위층만 다니는, 정말 특수층의 자녀만 다니는 이튼 칼리지 출신이 2,000명이나 전쟁에서 전사를 했고, 이 아르헨티나하고 붙은 포클랜드 전쟁에서는 이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왕세손 해리 왕자가 조종사로 참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이라크, 아프간에도 이 윌리엄 왕사가 갔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한국의 이 보수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때깔이 좋을 때 권력에 빌붙어서 한마디로 온갖 거를 챙기고 이러지 말고요. 이런 위기의 시대에 기어 나와서 목소리 좀 높여라는 겁니다. 제 방송 듣는 분 중에 저한테 좀 뺐다간 분들 많은 줄 알고 있어요. 특히 고위층 분들이 좀 뺐다가다고 들었습니다. 왜? 비판을 많이 하니까요. 보수 고위층이. 정말 그들요, 이번에 기어 나오지 않으면 이제는 또 무슨 다음 대선쯤 돼서 보수가 정권을 잡을 것 같아 이럴 때 또 저기 보수 대선 캠프에 지금은 이 기어 나와가지고 붙을 겁니까? 이럴 때는 유럽으로 무슨 북해도로 온 사방으로 좋은 데 있는 돈 갖고 놀러나 다니고 소나기가 내리면 피하고 또 세상에 햇빛이 뜰라 하면 햇빛 뜨기 직전에 델놈한테 돈 들고 붙으면 된다. 이렇게 할 겁니까? 저는요, 이런저런 비판을 거침없이 하는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이 썩은 보수의 커넥션이나 구조에 들어가서 뭘 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저보고 무슨 출마해라 어쩌라 하는데요. 하면 제가 알아서 제 스스로 뭘 해서 하겠습니다. 어디 들어가서 제가 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사느니요, 정말 머리 깎고 산으로 들어가 버리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사심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도 한 명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제가 니 다 잘했냐? 옛날에 제가 보수할 때요,
제가 좀 더 과감하게 비판을 했어야 됩니다.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 때 제가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했고 그 비판에 대한 탄압도 받았어요. 박근혜 정권 때 도왔지만 비판 많이 했습니다. 근데 더 심하게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탄핵 안 당하게. 그런데 더 심하게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 스스로 굉장히 자각을 하고요. 반성을 합니다. 근데 제 어떤 다른 소신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마세요. 저는요, 이 한마디로 나라를 끌어가다가 뺏겨놓고 그 탓을 국민 탓을 하지 말길 바랍니다. 당사자들이 다 책임져야 될 몫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수뇌부만 있었느냐? 아니잖아요. 총리부터 장관부터, 예? 한마디로 청와대 수석, 비서관, 행정관부터 온 여당부터 정치인부터 수천 수만 명이 그 나라를 자기들이 끌고 간다고 자부했을 것인데 어떻게 두 정권이 지금 대통령이 구속이 되었는데 그 두 정권에 붙어먹던 수만 명이 지금 이렇게 고요하고 그 정권에 붙어먹지 못한 사람들, 제가 볼 때 대부분은 붙어먹지 못한 사람들이 거리에서 규탄을 한다고 태극기 들고 다니느냐는 겁니다. 수혜와 혜택과 그리고 헌신은 서로 연결되어야 세상이 공평한 게 아닌가 하는 거죠. 저 오늘 이 말 안 할라 했는데요. 누가 어제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성명을 냈는데 뭐 그게 어떠냐 저떠냐 또 참 철없는 말씀을 하더만요. 그래서 제가 정말 아직도 이렇게들 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가 해서 한마디 하는 겁니다. 자, 저는 무슨 왕후장상의 시가 날 때부터 따로 있느냐. 저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보수에서 상류 기득 보수와 바닥에 길거리, 맨날 춥고 더운데 태극기나 들고 경찰에 쫓기는 그런 보수가 따로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때깔 좋을 때만 기어 나와서 자리 챙기고 또 때깔이 안 좋아지면 내가 언제 그런가 하고 사라지는 이런 것들은 보수가 아니라 보수의 판을 빌어서요. 기생하는 기생충들 아닙니까? 솔직히 보수와 팔아서 대통령 된 인간들 중에 보수 아닌 작자들도 많지요. 보수가 뭔지도 왜 잡았을 때 철저하게 종북의 씨를 말리지 못하고 어깨띠나 두르게 해가지고 종북 척결 이런 거 하라고 돈이나 주고 이러다가 이 지경이 됐냐는 거예요. 누구 탓이에요 그게. 잡았을 때 씨를 말려야지. 국민들 앞에 종북이 얼마나 이 사회에서 위험하고 그리고 한미동맹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부패가 얼마나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나라의 틀을 제대로 잡고 가겠다. 이렇게 했으면 그거 왜 못합니까? 경제 살리고 이런 거는 특기가 좀 있어야 되지만 이 정도는요. 마음만 먹으면 개나 소나 다 하는 거예요. 왜 잡았을 때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깜빵 다 쳐놓고 앞에 있던 사람들 4억 5천만 불이 어디로 갔는지 따져보고 640만 불인지 6,400만 불인지를 따져보고 뒤져서 다 쳐놓고 안 하고 엉뚱한 데 시간을 보내다가 자기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서민들한테 나와라고 개고생을 시킨 겁니까? 뭐가 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고생하시는 분들요. 언제 한번 보기를 했어요? 혜택을 누리기를 했어요. 호의의식은 그 주변에서 다 하고 왜 개고생은 서민들이 합니까? 저는요. 말 놓은 김에 이런 류의 보수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정말 그런 걸 하라 그러면 제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입 쳐닫고 산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제요. 극복을 하자면 이런 수준 보수보다는 더 나은 보수를 해야 되고요. 앞에 선 사람이 총알 맞아 죽고 끝까지 싸우다가 죽는 보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수의 근본적인 가치와 내용도요. 새롭게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파 파퓰리즘적인 제대로 된 파퓰리즘을 못 봐갖고 파퓰리즘을 다 욕을 한다는 거죠. 제대로 된 파퓰리즘을 앞에 세우고 제대로 된 보수를 새로운 내용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20, 30대한테 말도 못 꺼낼 보수를 보수라고 언제까지 끌고 갈 거예요.
없는 사람은 보수가 아니고 있는 사람, 가진 자, 기득권을 위한 보수만 하겠다라는 그런 보수를 예? 계속 갖고 가야 되는 겁니까? 그래, 재벌들이나 돈 많고 출세하고 많이 배우고 유학 갔다 오고 예? 고시 붙고 이런 사람들을 위한 보수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수가 어려울 땐 다 어디 갔어요? 그래서요. 보수가 망해도 같이 죽는 순장하는 놈 하나 찾아보기 어려워요. 양대 정권이 망했는데 보수 양대 정권이 망했고 왕이 잡혀가지고 지금 저지경이 돼갖고 있는데 기자회견 한 번 해서 들이받는 놈 하나 없어요. 그 밑에서 온갖 거는 다 누려놓고 이것들이 보수입니까? 그래서 저는 한국당 꼬라지나 오늘날 보수의 리더라든지 지도층의 이런 꼬라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보수는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저보고 욕하시는 분들요. 욕 계속 하셔도 되는데 저는 기생충 같은 보수에 너저분함하 지저분함에 넌절머리가 났습니다. 이런 보수 하려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저는 제 갈 길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요. 기생충 같은 보수요. 다 사라져야 됩니다. 오늘 대한민국에요. 보수 지도층을 이렇게 팔면서 양지만 찾아다니는 기생충 같은 보수요. 이거 다 청산되고 보수의 새로운 가치를 세웠어요. 이 서민이 보수의 중심에 서야 되는 겁니다.